규제의 겨울이 가고 승리의 봄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여러분. 벌써 2026년 3월 중순입니다. 12일부터 14일까지 굵직한 이벤트가 연달아 터지면서 마음이 설레지는 않았나요? 한때 우리를 괴롭혔던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공세도 이제는 힘을 잃었습니다. 파이코인이 왜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나? 이 질문을 설명하려면 규제들과 메이저급 거래소에 관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살짝 딱딱한 내용이지만 한 번쯤 들어놓으면 살아남을 가상화폐를 볼 줄 아는, 즉 옥석을 가리는 안목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파이코인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되겠죠. 이번 편과 다음 편은 그 구체적인 이유와 배경을 자세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은 리플을 시작으로 이어진 코인들의 승전보와 상품 지위를 획득한 후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얘기해 볼게요. 내용에 앞서 시가총액 상위권인 리플, 도지코인, 에이다부터 최근 주목받는 톰과 파이까지 총 5가지 코인의 흐름을 분석해 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단연 도지코인입니다. 지난 7일간 무려 7.99% 상승하며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약 0.096달러, 시가총액 순위는 10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네요. 리플 역시 꾸준합니다. 현재 가격 1.42달러로 오늘 분석하는 코인 중 가장 높은 단가를 기록 중입니다. 시가총액 5위라는 위험에 걸맞게 지난 일주일간 약 4.22% 상승하며 안정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에이다는 0.265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며 일주일 새 5.25% 상승했습니다. 시총 13위로 대형주 중에서도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소 고전하고 있는 코인들도 있습니다. 파이코인의 하락세가 눈에 띕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약 마이너스 7.41% 급락하며 현재 0.191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일주일 전체로 봐도 약 5% 가까이 빠진 수치인데요.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텔레그램 기반의 톰코인은 현재 1.29달러로 지난 24시간 동안 약 마이너스 0.47% 소폭 하락하며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순위는 33위입니다. 오늘 시장은 도지코인과 리플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강세를 보인 반면 파이코인 등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특히 도지의 주간 상승세가 심상치 않으니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2부 시작합니다. SEC를 이긴 코인들, 파이코인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SEC라는 무서운 선생님에게 반성문 대신 정답지를 제출해 이겨버린 형님들이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SEC의 항복을 받아냈고 2024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관 자금이 가상화폐로 흐를 수 있게 댐을 열어버린 승리였죠. 유니스왑은 우리는 코드를 제공할 뿐 거래는 유저들이 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맞섰고 법원이 탈중앙화 프로토콜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SEC가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3월 12일 열린 파이덱스 탈중앙화 거래소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유니스왑의 승리로 파이덱스가 강력한 배경을, 리플의 승리로 파이코인이 거래소에 올라갈 법적 근거를, 그레이스케일은 모든 가상화폐가 ETF로 갈 수 있게 길을 만들었습니다. SEC뿐만 아니라 요즘 파이코인과 함께 거론되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유럽의 미카법. 도대체 왜 그렇게 난리일까요? 쉽게 말해 미카법은 유럽 시장이라는 큰 경기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입니다. 브뤼셀 효과라고 유럽이 먼저 기준을 잘 만들어 놓으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 메가톤급 영향력을 가진 미카법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유럽연합 27개국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 망설이던 은행, 연기금들이 이제 안심하고 돈을 태울 수 있게 된 거죠. 파이코인도 유럽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미카법에 맞춘 발행인 신고와 백서 발행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유럽의 미카법, 미국의 FIT21, GENIUS 법안들, 한국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같은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규제는 코인을 죽이려는 독이 아니라 잡초를 뽑고 거목을 키우려는 영양제입니다. 코인의 옥석을 가리는 기준을 법으로 명시해서 기준만 맞추면 제도권 안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주는 합법적인 라이선스가 생기는 겁니다.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법적 뼈대인 상품 도장은 누가 찍어주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품 확정은 국가의 공인기관이 찍어주는 KS 마크 같은 겁니다. 미국의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가장 영향력이 큽니다. 또한 법원 판결이나 의회의 법안 FIT21을 통해서도 이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의 미카법은 가상자산을 증권형이 아닌 일반 가상자산으로 분류함으로써 상품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합니다. 상품 도장을 받으면 이건 증권이 아니라 누구나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야 라고 국가가 보증해주는 겁니다.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상품 지위를 인정받은 코인은 현재 극소수인데 어떤 코인들이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전 세계 모든 규제기관의 만장일치로 디지털 상품이라 부릅니다. 도지코인은 주인 없는 네트워크 구조 덕분에 CFTC로부터 유사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리플은 앞선 영상에서 다룬 것처럼 거래소에서 개인들이 사고 파는 거래분에 대해서 비증권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에이다는 미카법 기준에 맞춘 환경 공시 지표를 통해 유럽 내에서 안정적인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과거 SEC과 법정 공방을 벌였지만 2026년 초 SEC가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제도권 상품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도장을 받은 코인들은 예외 없이 폭등과 제도권 자금 유입이라는 꽃길을 제대로 걸었습니다. 그 외 솔라나 라이트코인 등 상품 지위를 인정받은 코인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상품으로 확정된다는 건 가격의 천장을 뚫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가격이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철근 콘크리트 바닥을 만드는 일이니까요. 우리 파이코인도 이 튼튼한 바닥 위에서 더 높이 날아오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파이코인이 상품 지위를 인정받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리고 메이저 거래소들의 파이코인이 상장될 조건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조금 딱딱한 내용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파이오니어님들의 의리입니다. 감사합니다.